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만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오면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가 다 소모된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집에 와서도 그 사람 말이 자꾸만 생각나서 괜히 기분이 더 가라앉을 때도 있고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가지만 계속 반복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투나 시선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예전에 잘하던 일, 좋아하던 일도 점점 손에서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옆에 오래 두면 안 되는 사람 10가지 유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듣다 보면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는데 싶은 분들,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나의 자존감을 꺾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당신이 뭘 하든 그 시작점에서부터 흠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결심하고 헬스장 등록을 했다고 해볼까요? 근데 그 사람은 네가 운동을 한다고? 작심 삼일이 될 것 뻔한데 뭐하러 돈 써? 이 한마디에 운동화 끈 묶으면서 생겼던 의지가 순식간에 힘을 잃습니다. 혹은 내가 새로운 자격증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그거 따서 뭐 하려고? 취업도 안 된다던데? 이렇게 시도조차 의미 없다는 듯 딱 잘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자신이 못해본 일, 두려워하는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하니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라도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당신의 의욕을 꺾는 방향으로 말하게 되죠. 문제는 이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진짜로 내 가능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뭘 해도 안 되겠지 라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아요. 결국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그게 습관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꿈과 목표를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라내는 사람입니까? 만약 상대방이 후자라면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 행복을 은근히 비교하는 사람. 겉으로는 축하하는 듯 보이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당신의 성취를 흐릿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중고차 한 대를 샀다고 해볼까요? 와, 차 샀어? 근데 누구는 이번에 새 차 뽑았던데? 이 한마디가 주는 찝찝함 아시나요? 또는 직장에서 승진 소식을 전했는데 대단하다. 근데 너랑 입사 동기인 누구는 벌써 팀장됐지 않아? 이렇게 비교의 화살을 슬쩍 던집니다. 이런 말은 축하가 아니라 은근한 순위 매기기예요. 결국 내가 이룬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행복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시간을 빼앗아 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붙게 돼요. 행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에너지를 주지만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묘하게 씁쓸함만 남깁니다. 그 씁쓸함이 쌓이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무뎌집니다. 세 번째, 도움은 안 주면서 판단만 하는 사람. 이 유형은 유난히 평가에 능숙합니다. 문제는 그 평가 뒤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당신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잘못 골랐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집 나르는 건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을지 대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의 시간에 이건 방향성이 틀렸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해결책을 물어보면 그건 알아서 찾아야죠 라고 끝납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브레이크만 있는 자동차 같습니다. 멈추게만 하고 다시 나아갈 힘은 전혀 주지 않죠. 이런 사람 옆에 오래 있다 보면 결정을 할 때마다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할까? 또 틀렸다고 하겠지. 결국 행동 자체를 줄이고 주저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만나면 늘 지치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과의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첫 마디가 우리 회사 진짜 답 없어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2시간 동안 상사욕, 동료 험담, 세상 탓만 하죠. 한 번도 웃는 순간이 없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듣는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그 부정적인 기운을 고스란히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괜히 기분이 무겁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비용을 크게 씁니다. 내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를 뺏기면서 내 일상까지 무겁게 만들죠. 사람을 만난 뒤라면 기분이 더 나아지는 게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날수록 더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나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 친하다고 해서 모든 걸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경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 이번 주말에는 좀 혼자 쉬고 싶어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에이 잠깐만 나와 너랑 놀아야 재밌지 하면서 계속 압박합니다. 또는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고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더 심하면 내 사적인 이야기나 비밀을 본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시간을, 감정을,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내 삶의 주도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지키고 싶다면 경계를 무시하는 관계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6번째, 항상 피해자 역할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대화 패턴은 단순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잘못은 절대 자기에게 없고 모든 건 주변 사람이나 상황 탓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엎어졌다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내가 준비가 부족했나?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지? 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팀장이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방해한 거야 라고 단정 짓습니다. 또 연인과의 관계가 끝나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래 라고 하죠. 이렇게 모든 문제를 외부 탓으로만 돌리면 변화하거나 성장할 기회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를 듣는 내가 계속 위로해주고 달래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반복되면 내 에너지가 결국 바닥납니다. 이 사람 곁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마치 상담사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고마워하지 않고 다음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내 마음이 지쳐간다면 거리를 두는 게 답입니다. 7번째, 내가 변하는 걸 못 견디는 사람.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성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할 때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술자리를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더니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재미없어졌다? 하면서 불편해합니다. 마치 내가 변하는 게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또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괜히 힘든 길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예전처럼 해 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걱정인 척 하지만 속마음은 내가 아는 너로만 남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더 나은 환경과 삶을 위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못 견디고 발목을 잡는 사람은 결국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가 오래되면 나조차도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8번째, 나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 이 유형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털어놓은 고민이나 약점을 언젠가 무기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한 실수나 힘들었던 경험을 다른 사람 앞에서 농담처럼 꺼내어 망신을 주기도 하고 화가 났을 때 너 그때도 그랬잖아 라며 상처를 다시 후벼팝니다. 더 나쁜 건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흘려버리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말한 거야 라는 변명을 하지만 결국 신뢰는 깨졌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깨진 신뢰는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약점을 내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9번째, 대화가 항상 자기 이야기뿐인 사람. 이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한 방향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얘기해도 나도 예전에 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담으로 덮어버립니다. 결국 내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 사람 이야기만 남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 라고 했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작년에 하고 장황한 자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공감하려고 그러나 보다 싶지만 계속되면 그냥 내에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라는 결론이 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의 균형이 깨지고 점점 이야기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결국 그 사람 앞에선 내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되죠.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태도는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약속을 너무 쉽게 깨버립니다. 만나기로 한 날 이유 없이 당일 취소하거나 같이 하기로 한 일을 반복해서 미루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시간을 비웠는데 오늘 귀찮아서 못 나갈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실망과 허탈함,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는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